음, 안녕하세요. 하이루.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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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와, 많이 들어오시네. 이제 곧 시작. 9시네요, 9시. 안녕하세요. 너무 많이 들어오신다. 와. 건우도 들어왔어. 건우 하이. 어, 뭐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네, 잠시만요. 제가 지금 정리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어디 갔니? 네. 자,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원래는 루디, 예, 퇴근길 같은 게 있잖아요. 뮤지컬 끝나면. 근데 인사도 잘 못했어. 오신 관객 여러분들 팬들하고. 그래서, 음, 궁금한 점들이 이제 저번 시즌만 하더라도 물어보시고 하셨었는데, 이번에는 잘 못하셔가지고, 아쉬워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 궁금증을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자, 네, 한 시간 정도 못할 수도 있죠. 네. 아무튼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어, 네네. 지금 그냥 인스타 라이브만 보시고 들어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이미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신 분들도 계세요. 제 피드를 보시고. 그래서 일단은 남겨주신 질문에 답부터 해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예, 이 후광이 아니고, 후광이 장난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이게 저희 집 그냥 101등입니다. 지금 제 방이라서 약간 밑으로 하면 이제 침실이 보여가지고 위로 약간 올렸습니다. 밑에서 이렇게 보는 각도로. 예. 조명 때문에 불편해요.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되나? 됐어요? 됐나요? 됐죠? 네. 그래서 뭐 지금 보니까 안녕하세요. 방 소개를 해주세요. 혹은 네네. 괜찮다고 하시네요. 방 소개를 해주세요. 뭐 명절 때 음식을 드셨나요? 뭐 이런 질문들도 많이 올라와 주시는데, 일단은 오늘은 시간이 또 있다가 11시 넘어가면 힐링 스테이지 그대에게 첫 방송이 시작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바일이나 컴퓨터로 보실 수도 있잖아요. 유튜브로 보시는 게 더 편하시니까 요즘은. 그래서 그 전에 제가 끝내드리려고 루드윅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드윅에 관해서만. 일단 질문을 먼저 받았고요. 제가 한 분 한 분씩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많은 질문들이 극장주에 관한 질문이 좀 많네요. 저만 좀 하이텐션으로 중간에 그렇게 극장주로 나오기 때문에 극장주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고 관심도 많이 가져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연습 때 과감하게 제가 가장 막내 루드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령에 맞지 않는 노장년의 베토벤을 연기하다 보니까 그냥 저의 어떤 목소리의 해방구가 필요했어요. 저의 목소리를 그냥 낼 수 있는. 그래서 약간 젊은 어떤 캐릭터를 좀 만들어 보고자 극장주를 만들었었고요. 일단
극장주는 그 모든 루드윅 중에 저밖에 없습니다. 저만 인사를 하거든요. 캐릭터에 좀 도움을 위해 안녕하세요. 이번 공연을 함께 했던 극장주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다른 루드윅들이 그 장면에 나올 때는 본인의 인사를 안 하셔서 여러분들이 다 모두가 극장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저만 극장주고요. 어떤 분은 그냥 백작으로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남작, 하여튼 귀족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후원자죠. 당시의 시대에는 음악가들이 후원자가 엄청 필요했어요. 음악을 하기 위해서는 귀족이나 공자, 남작들이 후원을 해줘야지만 음악 활동을 할 수 있었고 생계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원자로서 나와주신 거고 저만 극장주로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질문들 보면 잠깐만요. 네, 그 남작에게 받은 제가 이제 그래서 조금 더 설명적인 어떤 대사들을 넣었죠. 남자님께서 전해주랬어요. 이건 당신의 음악에 대한 선물이래요 하면서 총을 건네주는데 왜 선물이 총이냐라는 질문도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유럽뿐만이 아니고 미국들도 귀족들은 자기의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약간 남자들이 권력이나 권위를 얻게 되었던 아주 중요한 환경이기도 했죠.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도구가 꼭 필요했고 서민들에게는 주로 사용할 수 없고 좀 가질 수도 없는 그 총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귀한 선물이었고요. 그걸 이제 남자께서 베토벤에게 음악에 대한 선물이라고 선물로 줬다라고 이제 저는 설명을 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극장주로 나왔으니까. 근데 다른 분들은 아마 본인들이 직접 주는 거예요. 본인들이. 네. 그랬던 케이스고 그리고 극장주를 젊은 캐릭터로 굳이 제가 이렇게 넣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나중에 루드윅이 카를에게 연주회 하나를 잡아옵니다. 슬럼프에 빠진 듯 연습을 안 하는 나의 조카 혹은 마음속으로 나의 아들에게 연주회를 하나를 잡아와요. 그러면서 이제 극장주 얘기를 하는 게 원래 대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극장주와 연결을 좀 하고 싶었어요. 연결을 해서 젊은 나이에 같이 만났고 함께 음악 생활을 보냈고 멀리서나마 응원했던 어떤 한 친구를 만들어주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카를이라는 베토벤의 어떤 조카이기는 하지만 무명의 연주자를 극장에 세우기 위해서는 이 극장주가 무한한 신뢰와 응원으로 베토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계약도 아주 기분 좋게 해주는 그런 어떤 캐릭터 설정을 조금 이어가게 만들어주고 싶어서 하다 보니까 루드윅 베토벤이 너무 외롭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하나 만들어주고 싶어서 연락은 하지 않더라도 연락이 되면 언제나 응원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친구 하나 만들어주고 싶어서 극장주를 하게 됐습니다. 극장주에 대한 설명들은 좀 되셨나요? 이게 고민을 하고 베토벤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좀 공부를 하고 이입하다 보니까 이런 마음의 관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약간 또 그 안에 넣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질문들 여러분들 댓글로 올려주신 것들 중에 제가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도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보니까 V3 샤롯데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청년 베토벤들의 지휘 동작을 똑같이 따라하는 장면이나 마리가 편지를 읽어내려가는 부분에서 입모양을 대사로 모두 따라하면서 그 편지를 써내려가는 등등의 다른 배우들과 교감하는 디테일 정말 즐겁게 봤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다른 배역의 대사를 어디까지 외우시는 편인지 궁금해요 라고 하셨어요. 이거 색다른 질문이긴 한데 거의 다 외웁니다. 글쎄요, 읊으라고 하면 읊을 수는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타이밍에 어떤 대사를 하고 있는지는 거의 한 90% 정도 이상 알고 있습니다. 수없이 연습했고
또 각각의 어떤 조금 다른 조금 다른 디테일들이 있어서 90%라고 말씀드린 거지, 기본 틀은 100%다 알고 있고요. 속도도 거의 익힐 정도예요. 그 배우마다 말하는 어떤 속도도.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적을 때 그거는 뭐 디렉팅이 있지 않습니다. 그냥 각각의 베토벤들이 하는지 안 하는지 전 확인도 못할 정도인데, 저는 일단은 제가 마지막 이제 사막에서 인생을 정리하는 편지를 주고받을 때 제가 쓰는 부분, 그리고 마리가 소리내서 읽을 때도 저는 입모양으로는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외울 거예요. 모든 배우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M. Fitt라는 분께서, 노년 베토벤은 극 내내 무대 위에서 등장인물들의 행동을 보고 여러 감정선을 보여주시는데, 마리가 후려 갈긴 후에, 그렇죠? 한방 후려 갈겼죠. 신에게 한 번만 더 듣게 해달라고 울부짖던 청년의 귀를 막아주고 나서, 청년 가로 열고, 즉 자기 자신의 과거 가로 닫고 에게 운명의 가사를 읊어주실 때 감정은 무엇이었나요? 감정. 이게 좀 그 가사 그대로의 감정들인데, 글쎄요, 루드윅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계속 본인의 과거를 관철을 하죠. 그리고 보고, 그래서 어느 날은 본인이 다 알고 있는 과거를 눈앞에서 구현이 되고 있고, 그걸 이제 저는 쓰고 있다라는 설정인데, 그걸 보면서 어느 날은 너무너무 아픈 날이 있고, 왜냐면 막 저때 저렇게 하지 말걸, 저때 줬던 상처 미안해, 뭐 혹은 그때 받았던 나도 너무 힘들었어,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이 그날 달라요. 이건 뭐 정해놓고 가지 않습니다. 왜냐면 실제로 베토벤도 우리 루드윅 안에서 그렇게 편지를 쓸 정도로 과거를 곱씹었다면 매일매일 다른 감정으로 과거를 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객으로 오시는 여러분들의 날이 매일매일 달라지는데, 어떠한 감정일 것이다 하고 저도 감히 예상을 못하겠고, 그냥 루드윅으로 무대에 오르는 순간 오늘의 루드윅은 이 부분에서 그러지 말걸 하고, 아파오는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아파하고, 대부분은 좀 보고 있죠. 그리고 저는 20대 때에 마리가 막 발터를 데리고 와서, 발터를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픈데 마리를 보면 또 당신 이땐 참 패기 있고 젊었구나 라는 생각으로 약간 미소도 띄게 되고, 뭐 여러 가지 감정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게 정해진 건 아니고요. 베토벤도 그랬지 않을까? 매일매일 다른 감정으로 과거를 보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으로 조금 라이브하게 그렇게 과거를 봤습니다. 그래도 뭐 언제나 발터가 피아노를 치고 나서 가슴이 간질거린다, 어떨 땐 눈물이 날 것 같다, 마리와 이어져 있다, 뭐 이런 이야기, 선생님 저 피아노 치고 싶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늘 아프죠. 늘 아프고 그 술을 먹게 됩니다. 제가 술을 실제로 못하는데, 안 하는데 그때는 참 이 잔에 손이 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야기들이 좀 많이 되고 있나요? 실시간 댓글을 보니까 실시간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네요. 그 루드윅에 관해서 말고 그냥 막 궁금하신 것들. 제가 일일이 다 못 읽어드리고 반응 못해서 죄송해요. 오늘은 루드윅에 관해서만 미리 받은 질문들만 일단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N정, 이 얼굴 모양이겠구나. N_N이니까 웃음 띤 얼굴의 정님께서, 테드윅이 생각하는 베토벤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그날은 청력을 잃어간다는 소문을 덮기 위해 간 연주의 날, 발터의 레슨을 거절한 날, 카를에게 환희의 송가를 들려준 날 중에 어떤 날이었을까요? 이 외에도 다른 그날들이 있다면 궁금합니다.
아마 모든 순간을 다 후회했을 수도 있고요. 그냥 그것을 끌어안고 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저 혼자 이제 부르잖아요. 피아노, 고독한 피아노 부를 때 한숨을 두고 뭐 후회를 두고 떠나네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제 지나간 날들을 보면서 그 후회 속에 머물러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베토벤은. 하지만 그 말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나의 마음을 깊이 들여봐준 나의 벗에게 편지를 쓸 때는 그 후회들이 좀 묻어나왔겠죠. 그리고 후회를 계속 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다 끌어안고 혹은 내려다 두고 가실 길을 가셨던 것 같아요. 모든 순간이 다 후회였을 거고 어느 한순간도 아프지 않은 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이분이 또 만술이라고 읽어야 되나요? MANSOOOOOL. 예, 맨솔이라고. 맨솔이 하신, 예, 시원하시겠습니다. 저는 그 한동안 청소년 금연 홍보대사였거든요. 예, 청소년들은 맨솔 멀리 했으면 좋겠네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선택에 의해서. 자, 예, 만술, 맨솔 뭐 분께서 댓글 남겨주셨는데 극장주 역할을 하실 때 되게 익살스러운 목소리로 하셨었는데 관극한 날 중에 한 번 목소리 톤을 다운해서 하신 공연을 본 적이 있습니다. 레어한 공연을 보셨었네요. 그때는 왜 연기 디테일을 바꾸셨는지 궁금해요. 혹시 목 상태가 안 좋으셨나요? 하셨는데 딱 한 번 있었어요. 딱 한 번. 그러니까 저도 원래 첫 참여해서 연습했을 때 했던 것처럼 그냥 남작으로 나왔을 때가 있었습니다. 예. 왜냐면 그 회차는 사실 저의 원래 회차가 아니라 우리 서범석 형님께서 지금 너무 다행이에요. 너무 건강해지셔서 다행인데 그때 이제 코로나 감염, 예, 그 일들이 있으셔가지고 공연장을 나오지 못하셨죠. 그래서 제가 이제 대신 그 회차 한 번을 했는데 그때 이제 스케줄이 좀 앞뒤로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면도를 못 하고 왔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하고 라이브 한다고 면도를 지금 이제 막 했는데 그래도 거뭇거뭇하잖아요. 네, 제가 이제 하루 정도만 완벽하게 면도하지 않고 이틀째에 나가면 여기 까맣게 돼요. 여기도 까맣게. 근데 그 모습으로 제가 극장주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루드빅은 뭐 우리 김주호 배우님도 그렇고 유덕 배우도 간혹 그랬던 것 같은데 뭐 서범석 선배님도 그렇고 수염 있는 채로 많이 나오시니까 상관없는데 아이고 나윤건 씨 오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오빠 방송을 또 보러 왔구나. 자, 하던 얘기 계속 할게요. 그래서 수염이 있어서 루드빅은 괜찮았는데 극장주로 할 때는 글쎄요, 그 모습이 좀 안 어울릴 수도 있다 해서 그냥 또 저한테도 선물처럼 온 회차니까 예, 오신 여러분들에게 약간 선물처럼 다른 느낌을 좀 드려보고자 예, 그렇게 원래 연습했던 버전의 남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제 내가 전해주는 걸세 하면서 예, 중년의 목소리로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역시 연습을 이길 만한 게 없더라고요. 너무 예전에 연습했던 거라 조금 저도 잘 살리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보셨던 분이 이렇게 기억해 주시니까 그래도 예. 저도 남작이 있습니다. 극장주 대신 남작으로 나갈 수 있는데 극장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 여기 보니까 질문을 아까 그 청년이 지휘할 때 뒤에서 루드빅도 그림자 속에 지휘를 같이 하는 장면이 있어요. 모든 걸 건다 할 때 제가 이제 지휘봉을 건네주고 뒤로 가서 건반 치다가 원래는 건반만 치는 건데 그 장면 시연은
이건 뭐 배우들끼리 연출적인 디테일인데, 슈베르트의 피아노가 원래는 치는 건반에 어떤 손가락이 보이지 않게 정면으로 돼 있고 얼굴만 보이게 되어 있었는데, 세팅이 이번 회차에는 약간 비스듬하게 연주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게 약간 뒤쪽을 이렇게 오픈을 시켰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그때는 슈베르트 역할을 하는, 그 피아니스트, 우리 분들께서, 배우님들께서 연주를 해주시는 거고, 루드윅은 싱크를 하는 건데, 그게 이제 티가 나게 되죠. 티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실 그 싱크를 맞추는 것도 거의 치는 거랑 비슷하게, 한번 저는 쳐봤어요. 그래서 그 손의 위치랑 이런 것들을 좀 맞추면서 힘들게 싱크를 맞춘 거긴 한데, 싱크라는 게 너무 티가 나면 이입에 또 방해가 될 수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우리 박유덕 배우께서 극장에 와서 이제 테크 리허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아이디어로 먼저 시연을 해 주셨죠. 뒤에서 똑같이 앞에 젊은 청년이 하는 지휘를 하시는 걸 봤는데,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유덕아, 이거는 내가 좀 같이 써도 되겠니 하면서, 저는 모든 이제 청년들의 모션을 연습해가지고 똑같이 하죠. 똑같이 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청년이랑 같이 동기화가 돼서, 강렬함은 너무 커서 들리지 않고 그 노래 하기 전에 같이 지휘를 하는, 일체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정리를 저는 했었습니다. 아까 질문이 있었는데, 잠깐만요. 아까 질문 읽었나? 이거 없구나. 자, 다른 질문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연결된 질문이네요. 여기 보니까 저의 공식 팬, 인스타 계정인 것 같은데, 테니아 오피셜, 감사합니다. 중복되는 질문이지만 청년 베토벤에게 지휘봉을 넘길 때 멈칫할 때는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건가요? 그리고 배우님이 생각하는 베토벤이 관객들에게 잘 전달되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뒤에 질문부터 말씀드리면, 잘 모르죠, 저는. 저희 베토벤이, 제가 생각하는 베토벤이 관객들에게 다 전달됐는지는 사실 뭐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죠. 하지만 그러니까 테토벤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테토벤을 안쓰러워 해주시고, 좀 친구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혹은 카르를 사랑하는 마음인데 엇갈린 그 의견, 뭐 이런 것 때문에 안타깝다, 뭐 이런 표현을 해주시는 걸 보면 아마 잘 전달이 된 것 같아요. 저는 글쎄요, 제가 맡은 베토벤, 실제 베토벤과 루드윅은 저는 100% 같을 수는 없다라고 봐요. 왜냐면 중간에 말이라는 죄송해요, 지금 전화가 와가지고, 말이라는 아주 멋진 친구가 가상이지만 나타났고, 그리고 발터라는 아주 아픈, 저의 실수 혹은 뭐 후회되는 그 아이가 한 명 있었고, 그래서 조금 뒤에는 결이 달라졌다고 보는데, 카를에게 대할 때 말이에요. 어렸을 때 저는 그 부분을 꼭 살리고 싶었는데 그 부분은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기도 해요. 어렸을 때 술을 마시는 아버지에게 약간 학대를 받으면서 악보대로 막 치라고 했던, 천재를 강요했던 베토벤의 아버지에게 받았던 교육이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악보대로 치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틀려서는 안 돼. 그런데도 피아노가 좋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다락방의 피아노를 우리 아역이랑 같이 부르죠. 그때 피아노가 좋은 건 악보대로 치고 막 이렇게 연습하고 힘들게 하는 그 순간은 싫었지만, 피아노로 노는 그 순간만은 너무 좋았다고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내 손가락이 그렇게
얻어맞아 놓고도 피아노에 빠져들어서 손가락이 움직이는 대로 선율을 토해내는 것은 내 손가락이 곧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을 말로 할 수 없지만 음악으로 이렇게 막 표현되는 그 순간이 너무너무 피가 도는 것처럼 좋았고, 그래서 나만의 음악에 빠져 있을 때면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그때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게 들어왔던 아버지가 이제 다시 호통을 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나만의 음악을 했던 그 행복한 순간이 베토벤에게 있어서는 실제로도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로의 순간이고, 해방의 순간이고, 어떤 놀이의 순간. 그래서 그걸 카를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저는. 왜냐면 제가 아는 행복과 즐거움은 그거였으니까. 테토벤이 아는 그 행복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카를이 처음으로 본인의 생각을 담은 소나타를 썼을 때도, 물론 그 형식이 조금 대가가 봤을 때는 부족했을지 몰라도 너무 기뻤고, 음악에서 또 놀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너무너무 들떠 있었고, 삼촌이 마냥 싫어했을 것 같던 카를이 뭔가 만들어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감동이었고, 그래서 꼭 안아주면서 이제 네가 소나타를 썼구나, 같이 보자, 괜찮아, 막 정말 참 얘기하면서도 좀 가슴 아픈데, 저는 그런 어떤 것도 좀 이 극 안에서 메시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당했던 어떤 교육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그것만 해결한다고 해서 모든 교육이 또 행복하고 바른 교육은 아니잖아요. 베토벤은 안타깝게도 그것은 배제하고 카를을 알려줬지만, 카를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은 것, 아이의 상황을 제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 나의 사랑을 많이 표현을 일방적으로 하는 것도 폭력에 가까운 행위일 수 있다라는 것을, 교육의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소통의 문제라는 것을 이 극을 통해서 좀 알려드리고 싶었기도 했고, 저도 할 때마다 좀 뉘우치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너무 어렵나? 저의 생각이에요. 저의 생각. 저의 어떤 로딩 하면서 욕심이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질문도 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것 같아요. 뭐냐면, 젊은 그 베토벤에게 지휘봉을 넘길 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준영 배우랑 준희 배우님에게는 그런 어떤 제스처를 하지는 못했는데, 일단 환지 배우에게는 제가 그걸 처음으로 시도를 했었고요. 그리고 뒤에 이제 지원 배우에게도 제가 그 행위를 했었죠. 뭐냐면, 들리지 않는 귀를 붙들고 들리지 않는다는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서 결국 그 연주회에 들어섰네 하면서 가면서 이제 지휘봉을 건네주다가 제가 살짝 빼죠. 살짝 빼기 시작합니다. 그때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셨어요. 지금 보니까 민K1020님도 젊은 베토벤한테 지휘봉 넘길 때 왜 망설였는지 궁금해요. 어떤 마음일까요? 하셨고요. 많이 보내주셔서 지금 일일이 다 찾을 수는 없지만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이 왜 그랬냐면, 본인은 알잖아요. 본인은 그 연주회가 어떤 연주회냐면, 귀가 안 들리기 시작하고, 실제로 베토벤이 이제 연주회를 한번 했는데 엄청난 혹평이 쏟아졌던 연주회가 있습니다. 그 뒤로는 약간 잠적을 하게 되는데, 그 엄청나게 혹평을 받았던 연주회에 자꾸 올려서려고 했던 그 젊은 날의 청년을 조금 말리고 싶었던 거죠. 조금 더. 왜냐면 그때 너무 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지휘봉을 약간 빼면서 머뭇거리는 것을 왜 그 두 배우에게만 하게 되었냐면, 사실은 뭐 다 할 수도 있는데, 이건 연출님이 정해 놓으셨던 원래 어떤 액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거라서, 저랑 이야기를 가장 편하게 많이 할 수 있었던 친구들에게 먼저 한번 해본 거예요. 환지 같은 경우는, 조한지 배우 같은 경우는 저랑 여명에서부터
많이 맞춰왔고 연습 때도 같이 합류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기 때문에 저의 의견을 조금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청년들에 비해서는 제가 뭐랄까요, 조금 선배이기 때문에 저의 그 어떤 돌발적이라면 돌발적일 수 있는 어떤 연기의 해석이 강요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거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우리 환지에게 먼저 나는 생각할 때 조금 당당하게 주지 못할 것 같다. 약간 뺄 테니 너는 할 수 있다라는 에너지로 이걸 받아서 다시 뺏어가도 좋으니까 해보자. 라고 시작했던 게 사실 시작이었어요. 근데 그 환지 배우의 눈빛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네, 다 이겨낼 수 있다. 두렵지만 그 눈의 두려움과 해낼 수 있다라는 그 눈빛이 막 보이면서 씩 웃는데, 얄미울 정도로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지랑은 그런 걸 계속 해야겠다 했고, 또 이번에 온 청년들 중에 뭐 다들 준영이도 뭐 열심히 했고, 준이는 뭐 청년의 거의 장인이죠. 초창기 때부터 계속 했던 우리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준이 청년은 사실 준이 청년이 하고 싶어 하는 결대로 제가 따라가 주는 것도 사실 좀 있어요. 그게 또 맞는 것 같고. 지원이 같은 경우는 저랑 엄청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양지원 배우 같은 경우는 고민도 굉장히 많은 친구고 그런 시도들도 즐겁게 받아들여주는 친구라서, 그래서 뒤에 이제 해보니까 좋더라. 지원아, 너에게 이렇게 뺄 테니 한번 해볼래? 했더니 저도 그렇게 됐죠. 지원 배우보다는 아마 조한지 배우에게 더 많이 했던 제스처였던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런 속사정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이분은 뭐 뮤지컬계 약간 유명한 업계 분이 되셨는데 정펭귄님께서 펭귄님이 작년 시즌에서 성재 배우님과 하시던 아파요? 아프지 말아요? 라는 부분이 이번 시즌에서 같았는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했습니다. 뭐냐면 그 루딕 빵놀이를 하고 살았다 살았다 하고 이제 하면서 포옹을 하잖아요. 그때예요. 그때 우리 성재 배우랑 제가 이제 처음에 했을 때는 성재 배우가 연기를 참 잘하고 너무너무 이쁜 동생이거든요. 그래서 저의 어떤 의견들도 이야기를 했죠. 나는 카를과 소통을 좀 하고 싶어하는 삼촌이 되고 싶다. 근데 카를도 너무 삼촌을 하지 않고 처음에 어릴 때는 좀 좋아하는 삼촌 음악 하니까 유명한 또 삼촌이고 유명한 음악가니까 호기심과 사랑으로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살아나요 하고 살았다 하고 이렇게 약간 터덜하게 앉아서 이렇게 사이런스를 주네. 살았다 중얼중얼 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성재 배우가 가까이 와서 삼촌의 가슴을 이렇게 손을 대면서 아파요? 삼촌 아프지 말아요 라고 순수하게 위로해줬던 장면이 베토벤에게는 음, 무엇과도 없는 어떤 사랑의 일로 비춰지기 원했어요. 그걸 좀 하는 거고요. 이번에는 글쎄 카를 자체가 조금 음악적으로 아망성이 없는 친구가 아니라 잘하는 내가 있는 않을 정도의 수준으로 이렇게 변하고 연령대도 좀 올라갔어요. 카를의 어떤 묘사가 그거랑 연결되기 위해서는 퐁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좀 그 포인트를 살았다 하고 있을 때 그 기뻐하면서 살았다 하고 났던 그 안에 잘 살렸다 했던 건 세상과 사과의 약간 카르의 포옹으로 스킨십으로 그런 것 같아요. 끊겨요? 오케이. 다시 시작할까요? 다시 하면 근데 다시 들어올
그렇구나. 네네. 자, 다시 제가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들어와